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2026년 오늘 유럽의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전부 팔아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 투매라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공포감을 주고 있죠. 이는 경제적인 핵옵션에 비유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오늘 그 파장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영국 혼자서만 약 7,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등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를 합하면 그 규모는 무려 1조 6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최소 3조 3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이는 전통적인 미국 국채 큰손인 일본의 1조 1천억 달러나 중국의 7천억 달러대를 압도하는 상상 이상의 규모입니다. 만약 이 막대한 양의 국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현상은 바로 금리 급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는 전 세계 모든 금리의 기준점, 즉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국채가 갑자기 대량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국채 가격은 그야말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면 수익률, 즉 금리는 하늘로 치솟게 되겠죠.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그 영향은 미국 경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일반 가계와 기업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 즉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갑자기 수많은 미국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 부담에 직면하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경제 전체가 급격히 얼어붙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미국 정부는 높아진 금리 때문에 기존에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혹은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즉 재정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파장은 달러 가치 급락과 그로 인한 유동성 위기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손에 쥔 막대한 달러를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이 달러를 팔아서 자국 통화인 유로나 파운드 등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에 갑자기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 즉 달러 약세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재정화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수입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이는 연준이 힘겹게 잡아놓은 물가를 다시 들쑤시는 결과를 낳고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국면에 진입할 위험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의 매도 폭탄이 터지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주려는 주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유동성 고갈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달러를 사지 않고 팔려고만 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일시에 멈춰서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략이 상호 확증 파괴, 즉 매드 뮤추얼리 어슈드 디스트럭션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먼저 핵을 쏘면 상대방도 보고 공격을 해서 결국 양쪽 모두 공멸하는 것처럼 유럽이 국채 투매라는 경제적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산 가치의 동반 하락입니다. 유럽이 국채를 팔기 시작하는 순간 채권 가격은 실시간으로 폭락합니다. 그럼 아직 팔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는 나머지 수조 달러의 국채 가치 역시 함께 증발해 버리는 거죠. 공격을 시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자산을 태워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이 전략을 선뜻 실행에 옮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역설도 존재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반대로 유로화나 파운드화 가치는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 통화 가치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유럽 기업들이 만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자동차, 프랑스의 명품 등 유럽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결국 유럽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을 공격하려다 자기 집이 먼저 불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현재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의 국채 투매 시나리오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가 음포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말준비제도, 즉 연준은 양적 완화, QE와 같은 긴급시장 개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국채를 연준이 직접 사들여서 금리 급등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논의가 수년 외로 떠올라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